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때로는 한 인물의 선택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지도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의 거짓된 미소와 이선적인 행동에 현혹되어 있지만 하늘의 눈은 그 추악한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풀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인물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선량한 척, 배려심 깊은 척, 국가를 위하는 척, 온갖 가면을 쓰고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를 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냉혈한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국가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나 비난이 아닙니다. 신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한 조각이자 곧 닥쳐올 파국에 대한 신의 계시입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신성한 기운을 받은 무속인은 특정 인물의 운명을 보기 위해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움과 냉정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느낀 냉정함은 단순히 성격이 차가운 것을 넘어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치 가면무도회를 즐기듯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주 선량한 척, 아주 착한 척, 그리고 배려가 매우 많은 척 행동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듯한 모습을 연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위선이라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포커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기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연극배우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이 인물이 연극배우처럼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 제2의 인물을 연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중인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의 본질은 지독한 냉혈한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의 모든 것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냉혹함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사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를 일반적인 인간의 범주에서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이라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며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도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다중적인 면모는 집 안과 밖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면놀이도 결국 끝이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본색이 드러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사건을 대비해 칼을 갈고 있을 것이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지므로 주변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주변은 항상 시끄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스스로는 자신의 방식을 진취적이고 획기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무모하고 파괴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반기로 접어들면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는 또 다른 놀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다른 놀이란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특정하여 모든 대중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몰아가는 잔혹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래 성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깍듯이 줄을 맞춰 인사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바로 현직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왕의 사주로 나라의 운명을 점쳤듯이 그의 운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에게 기대를 접고 정치에 대한 관심조차 외면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인물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휘청거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가 잠시 회복되는 듯하다가도 다시 추락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가 과연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중간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향상 모 아니면 도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과거 정권에서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일으킬 수 있는 더한 일이란 바로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혼란의 가능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포탄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극심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대담하고 무모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강대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나라의 강경한 지도자와 우리의 지도자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엄청난 관세 폭탄과 같은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그의 관심사가 국가 간의 관계 회복이나 경제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외교나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다른 곳에 꽂혀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꽂혀 있는 사소한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공적인 불을 끄기보다
자기 개인의 불을 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지만 이는 인간의 짧은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은 인간사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여 벌을 내리지 않으며 선택은 인간이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늘이 정한 때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는 당사자가 받을 수도 있고 그 자손이나 후손에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업보라고 부르는 무서운 인과율입니다. 그가 지금껏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 대대로 쌓아온 공덕 덕분이지만 그의 악행으로 인해 그 공덕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업보는 보통 3대 후인 손주대에서 나타나며 그의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그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자손들이 서로 재산을 놓고 싸우고 죽이는 꼴을 보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국민지원금이나 비탄감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짜 돈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이며 오히려 빚을 일부러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람의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주로 본 그는 사악하고 계산적이며 사람을 이용하는 데 능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재차 그의 임기가 5년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탄핵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점으로는 그가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역시 다른 정치인들처럼 온갖 정성을 들여 하늘에 빌었으며 그 정성이 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매우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쉽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과연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서사를 쓰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힘들게 살아왔으니 대통령으로서 정점을 찍고 이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 중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큰 구설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반기 국운에 대해 묻자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는 안정되지 않고 안팎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외교 문제로 인해 9월까지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에서 상품권을 푸는 등의 정책을 내놓겠지만 그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더미에 오르는 길일 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정치꾼들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언론이 완전히 장악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모두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국민을 속이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신의 눈은 그의 차가운 심장과 뒤틀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며 경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외교는 고립될 것입니다. 그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결국 비극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책임은 그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혹독할지 모릅니다. 각자 도생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지도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가 틀리기를 대한민국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후손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